안녕하세요. 요양백서입니다. 보호자님들께서 상담 오시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이에요. 특히 비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궁금해 하시죠. 어떤 곳은 월 70만 원인데 어떤 곳은 월 3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요. 대부분 이 차이가 시설이 더 좋거나 서비스가 더 특별해서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200만 원이 넘는 거대한 비용 차이는 딱 한 가지, 바로 법률과 보험의 차이에서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 구조가 근본적으로 왜 다른지, 그리고 다가올 2026년 하반기부터 이 모든 판도를 바꿔놓을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보호자님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것부터 구분을 하셔야 해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요양원은 어르신이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돌봄 중심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적으로도 노인복지법에 적용을 받는 복지시설이죠. 반면에 요양병원은 이름 그대로 병원이에요. 의학적인 치료와 재활이 목적인 의료기관이고 의료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보험도 다르게 적용돼요. 요양원은 우리가 건강보험료 낼 때 같이 붙어 나오는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운영되고요. 요양병원은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되어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비용 차이가 시작됩니다. 그럼 실제 비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먼저 요양원 비용이에요. 요양원에 입소하시려면 장기요양 등급이 꼭 필요하신 건 아시죠? 이 등급을 받으시면 나라에서 총 비용의 80%를 지원해줘요. 보호자님은 나머지 20%만 본인 부담금으로 내시는 거예요. 2026년 기준으로 등급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 20% 본인 부담금과 식재료비를 모두 합치면 요양원은 대략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해요. 물론 이것도 가구 소득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을 12%나 8% 혹은 기초생활수급자이신 경우 0%까지 감경받으실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이라는 이 비용 안에는 어르신을 24시간 돌봐드리는 요양보호사님들의 인건비, 즉 간병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님이 따로 간병인을 쓰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진료비와 입원비, 본인 부담금 20%에 식대 50%를 내게 되는데요. 환자분의 의료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보시다시피 기본적인 비용 자체는 요양원과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죠. 하지만 여기에 바로 거대한 숨겨진 비용이 붙습니다. 바로 사적 간병비예요. 앞서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건강보험은 의사의 진료, 간호사의 처치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해줘요. 어르신 기저귀를 갈아드리거나 식사를 돕거나 몸을 닦아드리는 24시간 돌봄 행위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병원에 간호사분들이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간호사 한 분이 환자 수십 명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의료 기록만 챙기기에도 벅차거든요. 결국 이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보호자님은 100% 사비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사적 간병비가 2025년 기준으로 하루에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하니까 한 달이면 200만 원에서 270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이 추가로 드는 거죠. 그래서 요양병원 비용은 기본 병원비 약 70만 원에 사적 간병비 약 250만 원을 더해서 월 320만 원 수준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월 200만 원이 넘는 비용 차이는 시설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바로 이 사적 간병비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호자님들, 내년 2026년부터는 이 요양병원 비용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예정이에요. 가장 부담이 크셨던 간병비가 드디어 건강보험 급여화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은 월 20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100% 사비로 내시던 이 간병비를 나라에서 70% 지원해주고 보호자님은 30% 정도만 내시게 되는 거예요.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이 간병비 지원 정책은 올해 2026년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으로 시작될 예정인데요. 모든 병원이 한꺼번에 다 되는 건 아니고 2030년까지 의료 서비스 질이 높은 일부 병원에
요양병원의 중증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먼저 혜택이 적용되면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6년 하반기부터 이 시범병원에 중증 환자로 가시면 총 비용이 기본 병원비 약 70만 원에 보험 적용된 간병비 약 60만 원에서 70만 원을 더해서 월 130만 원에서 140만 원 사이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직 이 지원 사업이 시작되려면 시간이 많이 남긴 했지만 앞으로 이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죠? 자, 그럼 보호자님은 이제 어떻게 선택하셔야 할까요? 가장 첫째로 중요한 건 당장 필요한 것이 집중 치료인지 아니면 안정적인 돌봄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뇌졸중 직후나 수술 직후처럼 재활과 의료 처치가 시급하다면 당연히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하지만 만성질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치매 등으로 인해 24시간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월 200만 원 넘게 더 내시면서 병원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게 맞아요. 만약 요양원으로 갈지 요양병원으로 갈지 정하셨다면 지금부터는 보호자님들이 시설을 알아볼 때 꼭 하셔야 할 질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건 꼭 메모해 두셨다가 활용하세요. 첫 번째, 만약 요양원을 알아보신다면 이걸 물어보세요. 우리 부모님 장기요양 등급이 3등급인데 혹시 저희 가정이 본인 부담금 감경 대상이 될까요? 이걸 확인하셔서 12%나 8%만 내시게 되면 월 본인 부담금을 6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 수준으로 20만 원 가까이 아끼실 수 있어요. 두 번째, 만약 요양병원을 알아보신다면 이걸 물어보세요. 이 병원의 법적인 간호 인력 등급은 어떻게 되고 한 근무제 간호사 1명이 실제로 환자 몇 분을 돌보시나요? 왜냐하면 간병인이 어르신 돌봄을 맡더라도 의료적인 처치와 관리는 전적으로 간호 인력의 몫이기 때문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 부모님이 최소한의 의료적 안전망은 확보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 번째, 어떤 곳을 방문하시든 서비스의 질을 확인해야죠. 요양원이라면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동작 훈련이나 신체 기능 훈련 같은 재활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좋은 시설은 숟가락 들기 훈련처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요. 요양병원이라면 재활치료실을 직접 볼 수 있는지 먼저 요청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환자 한 분당 물리치료나 작업치료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받게 되나요? 그리고 욕창 예방을 위해서 환자분들 자세 변경은 실제로 몇 시간마다 해주시나요? 이 2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재활의 빈도와 욕창 예방 활동은 환자분의 회복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저희는 법적 기준 다 지킵니다처럼 모호하게 답하는 곳보다는 저희 간호 등급은 몇 등급이라 환자 몇 명당 간호사 1명입니다. 처럼 구체적인 숫자와 프로그램으로 답하는 곳이 신뢰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가격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둘 중 어느 시설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제가 15년간 상담을 해오다 보니까 느끼게 됐는데요. 이 모든 정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보호자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건 사실 돈보다 죄책감이더라고요. 내가 부모님을 시설에 모시는 게 불효는 아닐까. 하지만 보호자님, 이건 절대 방치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현재 상태에 맞는 가장 전문적이고 안전한 최선의 도움을 찾는 과정이에요. 환자에게 맞는 병원을 찾듯이 어르신께 맞는 돌봄 환경을 찾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가 보호자님의 그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혹시 우리 부모님을 위한 요양병원을 찾고 계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양백서였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용한 요양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